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뇨 환자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생활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당뇨는 더 이상 특별한 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더라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쁜 습관을 고쳐야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식습관 개선하기 등의 누구나 알 법한 뻔한 내용은 접어두겠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고 개선했는데도 혈당에 이상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고 하는 어떤 습관이 영향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당뇨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였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부르는 행동, 첫 번째는 양치질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양치질을 거른다고 당뇨에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치질과 당뇨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유럽의 당뇨 연구학회 국제학술지에서는 치주질환과 치아 손실이 있는 집단에서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으며 하루 3번 양치를 할 경우 당뇨 위험도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치아 건강을 위한 양치질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연구의 근거는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치주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가는 균열증과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당뇨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구강 청결과 당뇨 발생 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또 있는데요. 바로 잦은 구강 청결제 사용이 그것입니다. 구강 청결제를 자주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막아서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과체중 성인 40에서 65세 12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구강청결제와 당뇨병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구강청결제 사용자에서 고혈당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특히 매일 2회 이상 사용자에서 당뇨병의 위험이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입속 유익균은 몸속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서 세포들이 인슐린 분비와 대사 활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인해 구강 내 유익균이 파괴되면서 혈당 대사를 변화시키고 당뇨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구강청결제 사용을 하루 1번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규칙적이고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 치아와 잇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뇨를 부추기는 두 번째 원인은 특정 약의 장기 복용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아 먹는 특정 약물이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섭취 빈도가 높고 혈당을 높이는 약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것들은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합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항염증 작용을 기대해서 흡입하거나 경구로 복용 또는 피부에 바르거나 주사제로 쓰이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인체 모든 계통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하는 당신생 과정을 일으키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약의 효과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약물로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고혈압과 부종 제거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치아자이드 계열은 신장 세뇨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나트륨, 저칼륨 혈증과 혈당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로는 여성 호르몬제로 잘 알려진 에스트로겐입니다. 갱년기 때 무심코 먹는 여성 호르몬제가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갱년기 목적뿐만 아니라 피임 목적으로도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 호르몬제는 아주 높은 확률로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무심코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들이 혈당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니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당뇨를 부추기는 습관 세 번째는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입니다. 불빛과 당뇨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의외로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당뇨를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빛에 노출된 채로 잠을 자게 되면 숙면에 방해를 받게 되며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더라도 몸 전체의 컨디션이 악화되어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빛을 완전 차단한 어두운 방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들의 혈당 수치와 눈동자 움직임, 그리고 근육 활동 등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결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잔 사람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이완시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빛에 노출되면서 억제되었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는 TV를 틀어놓고 잔다거나 스탠드불을 켜놓고 자는 작은 불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침실은 불빛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암막 커튼을 설치해 어둡게 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갑자기 혈당이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박사 연구팀은 전자장치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호르몬 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모드나 야간 모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당뇨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힘들고 귀찮더라도 최소한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당장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당뇨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숙면과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기, 더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습관도 길들여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유지하고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